인수라 해가지고. 일단 녹화 시작했고요. 네. 그, 그 이거 또 하나 프린트했구나. 음. 사람들 적은데 들어오세요. 오늘 뭔 날인지 왜 이런 신스님하고 자나? 들어오신 거 있는데, 들어오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화면도 동그랗게 해가 들어오셨네. 네, 꾸며봤어요. 들리세요? 들리는 건 좋은데 새싹 보다가 새싹이 안 보이니까 낯선 느낌. 그거는 넣으면 되고요. 좀 완전 다른 이미지, 전혀 이미지 변신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좀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뭐, 유튜브 쪽인가요? 네. 어, 그러니까 저는 어제 간포 바닷가 갔다가 지금까지 날밤 꼬박 샜어요. 좋네. 어, 왜요? 음? 잠이 안 와서? 아니 동영상 찍었는 거 만지작거리다가 아유, 재밌겠네. 아, 지금 동영, 만지작거리다가 시간 지나고 그러고 나니까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 자면은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아, 그러고 그냥 날밤 샜어요. 음. 음. 선생님, 동그라미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 1분 만에 설명이 되나? 안 돼요. 안 돼? 네. 음. OBS 이용하는 거예요. 음, OBS, 오브젝트? OBS라고 해가지고, 그, OBS. 동영상 녹화하고 유튜브 송출하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면 전환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기능. 그리고 뭐 나중에 보면은 유튜브 중계할 때 보면은, 네, 그럼 다시 교회 화면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하면 교회 화면 나오고, 뭐 그거는 이러는 것들. 킨스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 네. 인터넷 방송과 관련되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조언을 좀 구할게요. 아예 그래도 시간당 되겠습니까? 3만 원씩 주셔야 됩니다. 시간당 3만 정책 청구해가지고 싸게 드리는 예, 거예요.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네네.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그린스마트 학교 이제 건물을 지어놨는데 네. 그 전자출판 같은 것들을 구입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이제 반납하자니 그렇고 또 필요 없는 것 미리 그 사는 것도 낭비다 싶고 이래가지고 어쩌나 하고 있었는데 뭐 요즘 아이들은 뭐 인터넷 방송 같은 거 그런 거 하는데 뭐 그런 장비도 하나 구매할 수 있으면은 방송국은 네네. 없앴거든요. 네네. 요즘 보니까 초등학생도 유튜버 많다. 맞아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취재 용어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면은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이제 동영상 같은 거 편집하는 것들이 번거롭고 일이 많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편집 도구도 있으면은 그것도 좀 괜찮을 것. 자, 그러면 오늘 4월 26일 여덟 번째. 이게 의사소통 유형해가지고 예전에 가족 상담, 가족 심리 상담사 과정할 때, 사티어의 그런 이론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어제 한이님하고 간단하게 카톡을 했지만, 전두엽이 문제가 생겼는지, 언어 구사하는 게 갈수록 힘들어요. 나중에 단톡방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중력은 서울대 1등급 0.01% 수준이고 언어 구사 기억력은 거의 백지하다대로 가고 있어요. 그게 신경생리 검사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말을 끄집어내고 싶은데 빨리 안 나와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잠시만 향남님, 그게 그 피로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가끔씩 그 수면 장애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랬을 때는 어느 구석은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문장도 막 이렇게 이어지기가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수면 부족하고 많이 관련되는 것던데. 그것도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뇌가 문제가 생겨가니, 그리고 지금 요즘 제가 전두엽 치매 쪽을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공부 다 하면 음,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사티어 의사소통 유형 검사 해가지고 색깔이 5가지인데, 여기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5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에서 내가 어디에 숫자가 가장 높은지, 가장 높은 곳에 다 하셨죠? 네. 음. 가장 높은 이게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것이 자기의 의사소통 유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유형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비난형, 세 번째가 초이성형, 네 번째가 산만형, 마지막이 일치형이에요. 음, 저는 일치형이더라고요. 첫 번째 일치형 이순위가 초이성형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이게 어떤 유형이 좋다 나쁘다 또는 더 낫다 이런 의미보다 지금 현재 자신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뭐 비난형이구나 아니면 회유형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왜 비난형인지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 부분을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진짜 공부하는 걸로 준비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는 거. 우리 찔레님과 핑크님은 이걸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구름도사님도 어디선가 접해봤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요걸 한번 올려볼게요. 유효하기도 문제예요. 혹시 글자 보이세요? 보입니다. 제가 일부러 좀 잘 안 보이는데. 너무 작아요, 글씨가. 잘 보여요. 이제 아,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잘 보입니다. 이제는 괜찮죠? 노트북 화면은 잘 보이는데 다른 폰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핸드폰은 좀 좀 적을 수는 있겠네. 한이 전 텔레비전으로 좀 보고 있어요. 다행이네. 휴대폰은 안 보일 것 같아. 음. 다른 분은 우리 찔레님하고 핑크님. 잘 저는 보여요. 잘 보입니다. 핸드폰으로 보는데 글씨가 너무 작네요.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일단은 핸드폰 화면이 작다 보니 이걸 최대한 일단 키워봤거든요. 회유형 의사소통은 순종적이고 내적인 자아 개념이 약하고 좀 의존적이다. 자기 가치, 감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의 극복 유형을 변형시키는 게 중요하고, 자신의 내적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타인의 비위에 맞추려는 성향,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맞추려는 성향, 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동조하고 비굴한 자세, 사죄와 변명을 하는 등 지나치게 착한 행동. 그러니까 좀 과하게 착하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제 그런 의사소통 또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제 회유형에 들어가는데, 회유형을 이제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유형이다라고 하면 그런 분노에 대한 감정 훈련, 자기 주장 훈련,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기, 자기가 원하는 거 표현하기, 자기 욕구와 감정 이런 것,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자각. 제가 예전에 진단받고 시댁에 일이 있었는데 연습을 엄청 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 들여다보고. 제삿날인데 저보고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이래저래 해서 못 가요라는 그거를 입에서 뱉으려고 연습을 좀 많이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달달달달 떨면서 전화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전화를 끊고는 혼자 막 울었는데 나중에 남편이 잘했다 뭐 그 네가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제가 착한 척하고 지내온 그런 기억이 읽으니까 또 새로 떠오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비난형 의사소통. 요거 한혜님 글자가 보인다니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비난형 의사소통. 주로 완고하고 독선적이고 명령적이다. 상대방을 쉽게 비난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나타내려 하고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회복하려 한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은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회유형과 정반대로 타인 무시. 자신을 강하게 보이게 하려고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비난하고 통제하며 명령하는데 외면적으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나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소외되고 있으며 외로운 이거 실패자라 하나 꼽아. 느낀다. 밑에도요. 네. 치료 목적, 자기 감정 조절, 메시지 전달, 정확한 규칙 설정. 너 때문이야. 그러나 단어 사용 통제, 부정적인 사고, 긍정적으로 유도, 인지적 왜곡 인식, 합리적 이성적 사고 훈련, 적절한 신체 접촉과 경계 훈련, 자기 감정 통찰 훈련, 경청 훈련. 내가 만약에 주로 이렇게 타인을 무시하고 좀 비난하는 그런 좀 독선적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형 의사소통을 하는 걸로 숫자가 조금이라도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스스로 훈련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그다음에 초이성형 의사소통. 요거는 신스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초이성형 의사소통. 대부분의 일에 분석적이며 비판하며 따지는 스타일이다. 오직 상황만 중요시 여긴다.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중요시 여긴다. 애정, 감정, 지적인 체계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 초이성형. 자신과 타인을 모두 무시하고 상황만 중시한다. 규칙과 원리, 원칙을 찾고 극단적인 객관성을 보인다. 그러나 내면은 쉽게 상처받고 소외감을 느낀다. 그러면 치료 목표, 말의 뉘앙스나 비언어적인 메시지 표현 촉진, 감수성 훈련,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감정 인식, 신체 이완 훈련,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인 얼굴 표현, 목소리, 톤, 태도 통찰. 이제 초이성형은 이제 사람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은 아예 무시하고 그 아주 뭐라 무미건조한 상황만을 중시한다 이렇게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산만형 의사소통, 구름도 다닌 예. 산만형 의사소통.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행한다. 산만한 사람들에게는 융통성이 있고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측면의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인식하도록 하여 장점을 발휘하도록 접근, 자신, 타인, 상황을 모두 무시한다. 따라서 가장 접촉하기 어려운 유형이다. 위협을 무시하고 관계없이 행동하며 말과 행동의 불일치나 무관하고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워 보인다. 내면의 모두가 나를 거부한다고 생각하므로 무서운 고독감과 자신의 무가치를 느낀다. 치료 목표, 주의 집중,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 자기 생각을 마지막까지 표현하기, 자아 존중감 향상, 신체 접촉 받아주기, 자기 감정 인식, 명상 훈련, 감수성 훈련 등. 예를 들어서 그, 아, 어, 주변의 어른한테 혼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혼나고 야단 맞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아무런 그게 무관하다라는 그런 전혀 엉뚱한 소리를 꺼집어내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일치형 의사소통, 어, 딸, 딸기 핑크님, 큰일 났지. 핑크님, 읽을 수 아, 있을까요? 저는 핸드폰이라 글씨가 조금 저한테는 작아요. 힘드실 것 잘 같아요. 보이는 분이 한번 그러면, 읽어주세요. 그러면, 음, 제가 할게요. 네, 일치형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치료 목표이며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한다. 일치형은 의사소통 내용과 내면의 감정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매우 진솔한 의사소통을 하며 알아차린 감정이 언어로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된다. 자신과 타인, 상황을 파악하고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이다. 일치형은 자신의 말과 행동, 태도가 일치한다. 자신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사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자신의 존중감이 높고 자신의 유일성과 상대방의 개별성을 존중하며 자신과 상대방을 신뢰한다. 자신의 내적, 외적 자원을 활용한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자연스럽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상대방과의 갈등을 하나의 기회로 여기며 차이성을 인정한다. 가족 안과 밖의 경계가 명확하다. 하나 더 볼게요. 음, 음, 맨 첫 번째 칸이 비난형. 그 행동이나 이런 거 이게 비난, 고함 지르고 화난 표정, 겁주기, 판단하기, 명령하기, 약점 잡기, 지배하기 이런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이제 상대방한테로 다 네 잘못이야.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나에게는 잘못이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주요 감정은 좌절, 자기 스스로 뭐 어딘가 좌절되어 있고 억눌려진 상처, 그리고 두려움과 외로움, 누구를 믿지 못하는 이런 감정이 있어서 이런 행동과 정서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이라는 거는 그래도 이 사람한테 비난형이지만 가지고 있는 강점, 자기 주장성 또는 지도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일종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로 할 수 있는 게 자기 주장이 뛰어나다 아니면 좀 지도력이 있으시겠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이런 그냥 뭐 두려움이나 외로움에 대한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려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접근하면은
대화하는 데 좀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킨스님이 초이성형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초이성형, 행동 및 정서, 뻣뻣하고 경직된 자세, 차가워 보임, 심각하고 우월한 표정, 조직적인, 충고하는 둔해 보임, 비인간적일 정도로 객관적인 지루함, 언어는 논리적 객관적, 규칙이나 추상적인 사고의 메인 설명이 김, 개인적 감정적 주제를 회피, 어려운 용어를 사용, 사람은 논리적이어야 해, 주요 감정, 감정은 거의 보이지 않음, 매우 예민함, 내적으로 외로운, 소외감 텅 빈 느낌, 통제불능에 대한 두려운 취약한, 자원, 지성, 세부 사항에 주의 집중, 문제 해결하기. 아까는 하게 초이성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감정은 외롭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그 강점은 주의 집중이나 문제 해결하는 그런 데는 조금 뛰어날 수 있다. 그다음에 산만형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과학 활동 또는 또 저하 활동,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조작적이고 부적절하고 둔해 보이고 어리석고 추상적인 주의 걸기. 언어는 회피하려고 주제를 바꾸는 거. 한 가지 집중 못하고 말 주제가 계속 바뀌는 거. 또 개인적이고 아주 감정적이고. 농담, 전혀 대화랑 상관없는 농담, 의미 없는 얘기. 그 주요 감정은 진짜 감정을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산만형은 뭔가를 숨긴다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매우 예민하고 내적으로 외로운, 소외된 텅빈 느낌, 오해받는 느낌, 통제불능에 대한 두려움, 취약하고 혼란스럽다. 그리고 자원,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유머 있고 창조적이고 자발성, 융통성, 재미있음. 이걸 강점으로 이제 부각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어, 조금 역기능적인 그런 행동이나 표현 방법을 약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치형 구름도사님. 예. 행동 및 정서, 생동하는 창의적인, 살아있는, 어? 살아있는, 자신감 있는, 능력 있는, 책임 있는, 수용적인, 사랑하는, 균형 잡힌, 언어, 감정, 사고, 기대, 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정직하고 개방적이며 공유하는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존경하는 자신, 타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는 주요 감정은 평화로운, 차분한, 사랑하는, 자신, 타인의 수용적인, 뿌리내린, 자원, 스스로 알아차리는, 책임 있는, 개방적인, 자신과 타인을 돌봄, 전인성 등. 이 일치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회유형 우리 한인 네. 회유형, 행동 및 정서, 용서를 구하는, 애원하는, 변명, 구걸, 의존적, 지나치게 착한, 지나치게 명랑한. 언어는 다 내 탓이야.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생각하지 마. 당신이 원하는 건 뭐예요? 주요 감정, 상처받음, 슬픔, 걱정, 분개, 억눌림, 분노, 자원, 돌봄, 양목적인 예민성. 두 번째 게 뭔지 정확히 안 보이네요. 양육, 양목,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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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양육, 양육, 뭐 누군가를 케어해주고 아, 회유형은 그런 케어해주고 자기보다 상대방이 우선순위다 보니까 타인을 돌본다거나 양육, 돌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세 분이 참석을 못하고 저까지 6명인데 의사소통 유형에서 다들 조금씩 다른 형태일 것 같은데 지금 읽어봤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과거의 의사소통 유형과 또는 최근의 의사소통 유형이 지금 옛날에는 이런 검사도 안 해봤지만 예전에는 내가 이런 유형으로 살았구나 하는 거를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의사소통 유형이 달라지신 분 혹시 계시는지. 달라진 건 지금 현재가 과거와 똑같으신가 보다. 저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결과가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오셨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성향이 제가 좀 회피형으로 나왔긴 했는데 회유형인가요? 잘 음, 안 보이네. 회유형으로 나오긴 했는데 예전보다는 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진 않고 좀 더 줄어들었어요. 음, 아프기 전보다. 그게 좀 뭐. 아프고 나서. 음, 회유형 다음 숫자는 순서는 어떻게 돼요? 회유형 다음에 숫자가 지금 제가 남편 거도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섞여 있는데 1이에요. 회유형 다음에가 숫자가 제일 작은 숫자로 나오긴 했어요. 음, 그러면은 숫자가 골고루가 아니고 1 숫자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0인가? 아니요. 다음은 0은 아니고 제가 나온 숫자가 4, 하나, 3이 3으로 나왔어요. 비슷비슷하시네. 네, 약간 그러니까 그 숫자 차이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아, 우리 구름도사님은 어때요? 저는 1박 2일 목금 갔다 오는 바람에 다시 이걸 아침에 하려고 하니까 출력을 못했어요. 이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일에 하니까 출력 인쇄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그냥 엑셀에서 체크하면 나오도록 계산되도록 그래 놓으면 좋을 건데. 음, 그래 만들다가 말았어. 이거를 이제 출력하지 마시고 5칸을 1, 2, 3, 4, 5 해갖고 5칸 네모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로로. 네.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읽고 내가 답이 1번에 해당하는 답이 그 답은 첫 번째 칸에다가 적는 거예요. 2번에 해당하는 거는 두 번째 칸에다 2번 답은 두 번째 칸에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하려고 그래 이제 엑셀에다가 올려놓고 그림에 이것저것 이래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안 그래도 이제 음, 우리 집에 인쇄기였는데 지금 아침은 이제 출장 갔다가 인쇄기에 재빨 수가 없고 집에 와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또 종이가 다 떨어졌네요. 이제 이런 의사소통 유형을 이게 뭐 옳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자신을 전에 왜 객관화시켜가 보자처럼 내 자신의 현 상태를 알자라는 취지거든요. 지난번에 핑크님하고 필레님하고 핑크님 두 분은 해보셨고 필레님이 그 유형이 일치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원래의 의사소통이 그대로 나오더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냥 원래 평생 유형이 그대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음, 지금 회유형이 4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치형이 4점이고 그 다음이 산만형이 3점이고
나머지 비난 초이성형이 1점씩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남하고 잘 맞추려고 애를 쓰는 그런 스타일이 여기 점수로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펜서님은 해보니까 어때요? 저는 4빵 4 14 4빵414. 14 그럼 4빵4. 4빵 4 24. 어, 그러면 그러니까 4는 회유형하고 일치형이네요. 소위성하고요. 소위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4 두 개가 4 회유형과 3개. 4가 3개, 그게 그러면 그 회유형, 회유형 4, 음, 소위성형 4, 음, 일치형 4, 일치형 4. 비난형 빵, 어, 한만형 둘. 그걸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결과를 듣고 보니까 만족한다는 느낌. 뭐가 말을 그대로 보여줘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어쨌든 제가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 어, 예. 음, 그러니까 곡에 빵점 나왔다는 거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점이 나와서, 저는 비난이 1이에요. 음. 비난이 저도 빨리 1이고, 궁금하네요. 한만형은 0이고, 한만형이 2, 저는. 일치형이 7이 나왔어요. 아, 음, 일치가 7이고, 초이성이 6이고, 그 몰빵, 그 다음에 회유형이 3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상장님은 회유형이 좀 필요해요. 어,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는 그 일치형 쪽으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7이 나오고, 그 다음 초이성형이 6이고, 그래. 어찌 보면, 음, 감정이나 아니면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더 낮은 자세. 아니면 똑같이, 이걸 예를 들어서, 아, 이제 어제 이제 제가 간포 놀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바로 안 오고 바닷가 놀러 갔다가 집에 왔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저희 남편이 화가 났다. 그러면 화가 났을 때 회유형은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회유형이면 초이성형 어떻게 하는 거죠? 신기하다. 초이성형. 잠시만요. 이걸 한번 볼까? 화면 안 보이죠? 예. 냉정하고 완고하게. 잠깐만요. 보면서 합시다. 안 보니까. 이제 보여요. 초이성형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서, 호의성령은 일성형. 뻣뻣하고 경직된 자세. 감정을 거의 보이지 않고. 또는 사람은 논리적이어야 해. 해피하고. 음, 그래서 그럴 수 있지라거나 그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그러죠. 근데 회유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용서를 구하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정말 회유형이었어요.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치형으로 하면은, 그래, 당신이 화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해.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요즘 말투가 좀 그런 형식이. 당신이 화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해. 근데 상황이 이러저러해 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게 설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 미안해. 내가 뭘 다른 걸 잘해줄까? 이렇게 좀 낮게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제 나름 대화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저는 오히려 그거를 지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살아가는 데는 일치형이 그럭저럭 스트레스 덜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유형으로 살아가면은, 예, 화병, 근데 이제 피즈님은 이게 골고루로 이제 나왔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골고루라는 거는 적절하게 어떤 상황에 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적절하게 좀 낮춰야 될 때도 그냥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음, 음, 예전부터 제가 조금 한 발 멀리서 들었다라고 해야 되나? 음, 그냥 너무 뻣뻣하대요, 제가. 이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점수가 높으면 한 어느 쪽으로 쏠린 분들은 성격이 강한 거죠. 그런 음, 것 같은데. 그쪽 성향이 강한 거죠. 거꾸로 섞이는 게 가장 이상적인가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지혜롭게 모르겠고요. 처신한다. 아, 저도 궁금해지네. 골고루 아, 이거, 섞이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그 다른 사람의 감정, 그런 거를 좀 덜 읽지 않을까 하는, 그냥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그, 저희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신 진홍님, 그, 찔레님과 핑크님이 부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비난형만 빼고서는 4가지 회유형하고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그때그때 명확하게 대처를 하면서도 또 이 산만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즉흥성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산만하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일치형은 전체적인 이제 화합을 이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난형은 사실상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비난을 해봐야 결국은 그 비난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킨스님이 가장 지금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형님 몸둘 바를 모르겠. 처신을 잘하신다. 음, 지혜롭게 생활하신다. 그게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이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이게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대체로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추진력이 있고. 음, 한이님도 골고루잖아요. 이것, 한이님. 저는 골고루, 골, 골고루라는 부분에 그 부분이 골고루. 있어가지고, 어떤 면에 있어가지고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렇죠, 어떤 그렇죠, 사회적인 그런 면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게 밤에 했을 때랑 아침에 했을 때랑 또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그렇죠. 이거는 지극히 본인 주관적인 거니까 네, 어찌 보면 또 옆에서 이 사람을 보면서 제가 하느님을 보면서 하느님 점수를 매겨보는 거.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그거는 하고 우리 왜 다음에는 또 다른 거를 또 한번 또 할 건데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타인이 나를 보는 거 맞아요. 다른 사람이 있고 일치하는 사람이 있고 대체로 일치보다는 좀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야로 이제 가는 거죠. 이 바깥에서 보는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나가 다른. 오늘은 이제 여기 공부를 이렇게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상담실에서 그 직원들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보고 이제 회의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몇 카트를 찍었는데 와서 보니까 흔들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땐 다시 찍어야 돼. 그러니까 옆에 그 회의하러 안 간 옆에 직원한테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냥 첨부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정도면 좀 흔들리긴 했지만 괜찮아요. 이러는. 그래서 나중에 동장까지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웃는 소리가 나오길래 어, 다 똑똑하고 가서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 뭐 너무 책임감 강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데 진짜 끝까지 도대체가 그게 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음, 똑똑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다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가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하는 행동에 아, 여사님 좀 특이하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얘기를 음, 두 사람이 얘기를 했음에도 제가 그대로 가서 음, 다시 찍으러 갔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다 문 열고 나오는 바람에 안 해도 된다 해서 이제 끝냈는데 잠깐만, 성남까지 좀 사진 갔다 올게요. 그 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건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자꾸 그걸 안 거기에 몰입을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공감이 갑니다. 어떤 상황이. 이거를 고쳐야 그, 돼, 핀셋. 예? 이런 거를 고쳐야 되거든요. 아니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고친다기보다는, 그걸 하시는데, 그런데, 또 타인으로부터 피드백 되는 메시지를 보고, 그거를 보듯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이제 학교 도서관 문제로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구하면서, 제가 은연중에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놓고는 선생님들 의견 된다 그러면서 제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그의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더라고요. 여러 의견들이 다 나오는데 나중에 결국은 배가 산으로 가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개개의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해 버리고 내가 제안하는 의견들에 대한 어떤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꼰대 성향이라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한강님은 그거는 아니고, 한강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과제 추진인,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그게 지나치면은, 무기일증 같은 그런 걸 지향하는, 뭐, 거기에서 오히려 본인이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긴 있네요. 책무성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래 보면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의 질보다는 속도, 어떤 형식적인 절차, 행정 관청에서 이래 보면은
그 빠뜨리지 않아야 될 절차인데 그게 내용은 어떻든 간에 과정들이 밟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구성된 어떤 품질 같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의 그 절차가 완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진 같은 이런 거 찍으면 되지 굳이 사진을 어떤 부분에서 내용상에 있어가지고 그걸 뭐 검증한다든가 또 뭐 하여튼 그런 면이 공감이 가요. 그런 상황 충분히.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내는 거가 제 스스로도 일종의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상담도 하고 다른 환우들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제 주장만 계속 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관철하고자 하는 거 그것만 계속 집중을 했고, 그 저는 그냥 단순히 기간제일 뿐인데 공무원이 괜찮다라고 하면 그래요라고 이제 수긍을 해야 되는데 그 수긍을 안 했다라는 게 좀 지나고 나니까 좀 과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많이 반성을 하기는 했어요. 어제구나. 반성의 의도로 제가 제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음, 이런 모습들이 전화상으로 다른 환우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에서 안녕하세요. 회장님, 뭐 여행 다니신다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여행, 저, 일행 만나러 왔어요, 지금. 아, 그러면은 우리 리지아님 이렇게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지금 이제 켰어요. 이제 운전 멈춰가지고. 아, 됐는데 어떡하죠? 어디에요? 여기 지금 보성고등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출발할 거예요. 아, 네, 좋은 날입니다. 네, 또 날씨가 좋네요. 가을, 계절의 여왕 4월, 5월. 맞아요. 날씨가 아주 좋은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찬성을 못, 아유, 이제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녹화는 열심히 부럽습니다. 했으니까 나중에 녹화한 거 한번 보시면 되고. 네네. 핀서님, 네, 우리 오늘 그 의사소통 유형을 봤는데 지금부터 이제 오늘 공부한 거에 마무리 한 말씀씩 하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마무리. 안 해도 되는 공부인지. 아니죠. 필요하죠. 필요하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성향이 상대방을 그 파악하는데 관여가 들어가는 걸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연아, 우리가 7시부터 9시까지 그거를 매우 준비, 중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보고 먹고 하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수업이니까 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밥 먹어. 저 사람은 내가 공부하기로 회의원이고 직장인이구나 하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그치, 내 성향이 껴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고맙습니다. 한이는 네, 저도 제 성향이 조금 바뀌었다는데 만족스럽고요. 저는 이제 어제 남편한테도 한번 작성을 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이랑 다른 거예요. 작성한 걸 보니까 남편이 초이 성향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완고하고 자기 주장이 좀 세고 남의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작성한 걸 보니까 회유형에 가까운 대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남편은 어쩌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본인 생각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있구나. 그래서 남편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제가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다가가지도 않고 친해지지도 않고 좀 거리를 두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성격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의사소통 유형으로 나눠지긴 하지만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다 나랑 같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경계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 끝. 감사합니다. 찔레님, 아, 문 뒤에 닫아줘요. 지금 하고 있어? 음. 아니, 그 빨리 이제 아, 바쁘고 뭐, 빨리 이렇게, 생각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5개 유형 가운데, 그, 이 5개 유형을 어느 정도는 조금씩 다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 뭘 이렇게 좋은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 제, 어, 하여간, 제가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근데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답이라기보다는 그게 나오고 보니까 지금 여기 19번 문항에 나는 곤란하거나 난처할 때는 농담이나 유머로 그 상황을 바꾸려 하는 편이다. 곤란하고 난처할 때 농담하고 유머 꺼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 저는 그게 아닌 거죠. 그냥 뭐지 맞으면 일을 표시하고 아니면 영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직진해요. 네, 유머로 그 상황을 바꾸려 하는 편이다. 여기에 일을 적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나는 생각이 자주 바뀌고 동시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편이다. 이것도 1이면 산만형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다 영어로 아는 걸로 됐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보면서 좀 적절하게 난처할 때는 농담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오늘 큰 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이 유형 자체를 그걸 제대로 이제 검사지를 몰랐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요런 행동도 할 필요도 있구나 하는 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저만 유형을 얘기를 안 했는데요. 네. 저는 그냥 제가 평소에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하고 거의 맞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찔레님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거의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티어 성격 유형 검사지가 대체로 어떤 사람을 잘 나타내지 않나 싶은데 저는 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일지형하고 초이성형하고 같은 점수로 제일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만형은 1밖에 안 되고 이런 걸로 봐서 아까 이제 킨스님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렇게 골고루 배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가정에서 이렇게 갈등 요소가 좀 적지 않나 싶어요. 그게 골고루 분포가 됐고 이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갈등 요소가 적은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남편은 회의형이고 저는 좀 제 주장이 강하고 남편은 좀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면이 있지만 또 다른 성격 유형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려면 심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가정인데 저도 이제 이걸 통해서 저를 확인을 했지만 그러나 초이성형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또 단점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일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할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정에서만큼은 이제 초이성형의 단점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생각해보고 어, 네,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름도사님 나중에 오늘 제가 구름도사님 글을 카톡에다 옮기고 카톡에서 읽어주는 형식으로 또 한번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오늘 그 성격 유형, 의사소통 유형 요것도 한번 해서 발표해 주시고 우리 후리지아님, 우리 회장님 여행 잘하시고 마무리 인사합시다. 네.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음악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아니, 안 들리죠? 들리지 않은데. 네. 예. 네. 아니 지금 연결을 하고 있어가지고 잠깐 연결 과정 보느라고. 줌에서는 음악 소리가 안 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알겠습니다. 우리 강아지 소리는 들리죠? 안 안 들려요. 들리는데요. 우리 똥강아지 소리 안 들려요? 네. 엄청 사납게 짖고 있는데 안 들려요. 전혀 들리지 않아요. 혹시 아마도 혹시 음악 안 들려? 전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줌 시스템 자체가 음소거 필요 없는 회의에 필요 없는 그 잡음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화면은 오는 그 부분만 집중되겠나? 그 이외의 소음들은 서로 그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 기능이 있는가?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십시오. 회장님 잘 감사합니다.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다녀오세요. 예, 잘 다녀올게요. 네. 네, 잘